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읽어보고 왔는데요. 다음으로 보석 같은 코인들을 함께 찾아 떠나는 발굴 코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저희 오늘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 솔라나, 월드코인, 리플, 톤, 패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플부터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갈게요. 네, 리플 1.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797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네, 오늘 날짜로 나와줬던 리플의 호재입니다. 이제 크라켄의 최고 법률 책임자 시에로가 이번 판결 SEC와의 소송이 있었죠. SEC가 크라켄에서 거래되는 이 토큰이 증권이다라는 주장에서 완전히 패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크라켄이랑 리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관련 호재라고 가지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리플 사건에서의 판결과 일치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리플이 SEC 항소를 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리플의 가격 그리고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음추러든 상태이다.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과 고점 대비 이렇게 삼각형의 패턴으로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다만 이 꼬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격도가 상당히 심하죠. 가격끼리. 그렇기 때문에 뭐 작도적으로 완벽한 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보기엔 조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작도를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채널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4시간 봉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의 형태를 한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딱딱 들어맞는 이쁜 상승 채널이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지지 구간인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단기간점으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캔들 패턴이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하방으로 가격이 이탈 시에는 이 상승 채널의 시작점 부근인 이 저점 구간 매물대 770원 구간인데 이 조금 더 잘 맞는 수평 지지선이 760원 쪽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760원까지 홀딩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760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올라와주고 있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작도적 관점상 690원에서 700원 초반대까지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계속 말씀드렸었던 일봉상 이동평균선은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40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살펴보더라도 20, 60, 120 이동평균선으로 240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요.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정배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상방적으로 갈 확률이 높은 모습의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고가 이동평균선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나와주는 시점에서 진입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보조지표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가 하방 시그널로 하방 시그널에 가까운 쪽의 코인이지만 장기 K선 같은 경우 현재 평행하게 움직이면서 나 지금 응축 중이야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면서 240 이동평균선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77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매물대 이탈하는 구간이네요. 760원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가격이 조금 큰 폭으로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니까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하방적으로 이탈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는 현재 응축 구간인 노란색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는 폭발 타점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타점으로서 진입을 할 거야 라고 이제 희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 밴드 1선인 855원 구간을 돌파해주고 이후 눌림 구간에서 진입을 추천드리고 하방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665원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발굴해 볼 코인 솔라나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보러 갈게요.
네, 솔라나 1.0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1만 5,2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네, 솔라나 네트워크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총 락업 예치금이죠. 이 TVL 역시도 2022년 10월 이후로 최고 수준에 도달해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이 D앱 역시도 총 3,490만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TVL의 급증 같은 것은요, 솔라나 생태계가 굉장히 견고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게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솔라나도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동 관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 일봉에서 삼각 수렴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코인이었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동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23만 1,600원에 형성이 된 이 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해 주는 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해 준다면은 이 삼각 수렴의 하단부 지지선 구간을 이탈해주면서 저점 구간 매물대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18만 6,700원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한 코인이에요. 근데 다만 이쪽 구간을 이탈해주게 되더라도 일본 구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견고하게 지켜주었던 역사적인 지지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16만 1,000원에서 17만 3,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더라도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조정 이후에도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갈 시에는 23만 1,600원 매물대 구간을 1차 목표가 돌파 이후에는 수렴 상단부 구간인 혹은 상단부 구간과 겹쳐있는 매물대 구간인 25만 8천 구간도 2차 목표가로 잡아주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일봉에서 보았을 때 모든 이평선이 응축해 있는 모습이고요. 응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22동평균선의 기울기 상방 그리고 정배열에 가까운 차트의 형태이기 때문에 22동평균선의 이 하방 기울기가 해소되고 고가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때 관점에서도 리플과 마찬가지로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는 차트의 모습의 형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딱 29가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조금 더 안전한 구간이라면은 오늘자 캔들 마감이 62동평균선, 122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21만 5천원 구간을 돌파막을 해주게 된다면 해주고 이제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관점에서는 추가 혹은 신규 진입으로서 좋은 자리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솔라나 코인의 이 보조 지표를 키고 보았을 때에도 단기 K선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중기와 장기 K선이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고 이 저항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시그널 즉 상승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이니까 21만 5천원 구간 돌파 이후 마감 시에는 신규 진입을 하기에 적당한 코인이다.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신호등 지표로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다시 재차 초록색 구간에 진입을 해준 형태예요. 근데 이 122동 평균선 저항 구간과 겹쳐있던 기준선 및 62동 평균선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는 이 밴드 2선 구간인 24만 3,800원 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라나 어떻게 가격 만들어 가야 되는지까지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 패치 되겠습니다. 오늘 자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죠?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솔라나 패치 7.8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2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패치 코인이 특별한 이유는 이 프로젝트에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패치 AI, 즉 웹2 그리고 웹3 어디서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 평가되는 AI를 기술 중심,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사물 인터넷과 디지털 금융 등 다양한 이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패치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패치코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진행됐던 상승 상단부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나와주게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으나 상승분을 재차 반납을 하게 되는 이제 굉장히 강한 이제 하락 네. 조정분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하락 세기형 패턴, 상승 반전을 시사하는 하락 세기형 패턴을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네.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기존이 진행이 되었었던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상단부 추세선의 네. 가격 플러스 매물대 구간이 겹쳐지는 구간이 또 존재를 해요. 네.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가격대는 2,100원 선이고요. 그럼 2,100원 선에서 이 상승을 상단부 구간 2,100원의 후반대, 2,100원에서 2,170원 정도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저항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2,170원까지 혹은 2,1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두시고 지켜보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 쌍바닥 형태를 그려주게 되면서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완화되었었고요. 이 저항 구간 혹은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1,300원 구간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62동평균선까지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준 형태예요. 네. 다만 현재 구름대가 얇아진 구간이긴 하지만 이 구름대,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은 재차 하락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현재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동평균선에서 키고 살펴보았을 때 120 이동평균선 및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쪽 구간을 저항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았을 때는 단기, 중기 K선이 매수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장기 K선 같은 경우 상방으로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하시되 다만 이 일봉상 올라와주고 있는 5이동평균선이라든가 아니면 62동평균선이 존재하는 구간이 가격대가 1,600원 정도 구간인데 1,600원을 이탈할 시에는 하락 반전으로서 재차 조정이 진행될 형태가 높으니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 구간에서는 익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가능하고요. 네.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일본 관점상 상장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신호등 지표가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시간 봉인 4시간 봉으로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밴드 2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되면서 지금은 하락 다이버 신호가 플러스 이 고점 신호가 등장을 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지지 구간인 20 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이 162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242동 평균선 및 기준선이 존재하고 있는 1,500원까지도 이런 네. 식의 형태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강한 급등 보여준 코인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종목은 톤코인 되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가 나와줬죠. 프랑스가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를 체포한 다음에 이를 비난하고 그를 석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코인인 톤 역시도 이제 강하게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X에 이 관련 뉴스를 공유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2020년에 유럽의 어떤 밈에 좋아요를 눌렀을 때 체포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톤 커뮤니티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탈중앙화를 위해서 텔레그램 헌신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강하게 하락세를 보여줬던 톤코인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톤코인 차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차트의 형태가 지금 뭐 그렇게 긍정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락세기형 패턴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네. 세기 패턴을 아래쪽으로 이탈을 해준 이후에 네. 지금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인데 다르게 보자면은 이탈 이후 이제 재차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현재의 차트를 보았을 때에는 네.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차트를 봤을 때, 네.
긍정적인 느낌이 전혀 안 드시나요? 네,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응축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는 가격이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은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해줄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호재가 좀 나와주면은 이제 위로 또 뚫어줄 수가 있겠네요. 네, 위로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1870원 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네. 아무래도 이쪽 부분을 돌파를 실패해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뉴스가 좋은 쪽으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방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하방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1250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 이탈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1250원 수평 지지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차트를 이렇게 당겨서 보았을 때 네. 신저점을 구간을 갱신을 해주는 구간이에요. 신저점을 갱신을 한다라는 것은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이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1250원을 이탈을 할 때 나는 매도를 할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탈과 동시에 추가적인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저점 구간 스탑 로스를 걸으신다면은 1155원 구간이 최저점 구간이에요. 그럼 1155원보다 살짝 아래 정도에다가 로스를 설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 있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단 저항 구간이 이 62동 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560원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62동 평균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좋지 걸릴 않다.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만약에 네. 62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게 되고 가격과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을 때 목표가는 아까 보았었던 1870원 정도 구간에 종대하는 1차 매물대 목표권까지는 가격이 상승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강하게 하락세를 보여줬던 톤코인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또 왔다 갔다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 하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오늘 특별히 골라오신 발굴 코인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코인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월드코인, 월드코인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월드코인 2.65%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42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네,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AI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홍채 인증 프로젝트 월드코인. 이제 각국 정부로부터 위험한 존재로 현재 인식을 좀 받고 있어서 견제받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유럽연합이 월드코인의 운영 지속에 대해서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또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월드코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형태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추천을 장기적으로 이 코인 진짜 정말 좋은 코인이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드리기엔 어려운 코인이에요. 근데 다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었던 네. 하락세 기형 패턴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일단 이틀 전 이제 이 고점 부근 쌍바닥 형태의 구간의 넥라인 구간이다.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2,650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는 해준 모습인데 네. 이쪽 구간 저항을 받아주고 지금 가격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나 네. 2,65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코인이다. 왜냐하면은 작도 관점에서 하락세 기형을 돌파를 해주기도 했고요. 네. 자그맣게 본다면은 이런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의 구간에서 박스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받는 가능성을 굉장히 내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 이동 평균선 관점에서도 보게 된다면은 쌍바닥 형태 그리면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 네. 완화시켜 주었고요. 지금은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네. 22동 평균선 혹은 이동 평균선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관점에서도 신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형태예요. 근데 네. 다만 작도적 관점에서 상단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약간 불안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 구간보다 조금 더 안전한 구간이 가격이 상방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2,650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셨을 때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 이후 1차 목표가 구간은 이 내려와 주고 있는 62동 평균선 구간인 2,800원 선
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2,800원 선 돌파 시에는 그 상단부 구간에 매물대가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구간 가격대는 2,970원 구간이니까 돌파 이후 이제 상승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신규 목표가 신규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고정지표를 키고 살펴봐도 단기 K선을 제외한 나머지 중기, 장기의 K선들이 상반기 일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상승 시그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발굴 코인으로서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